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제목이 굉장히 어려워서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마 저희가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연구가 있어서 아마 그런 얘기를 좀 해달라고 불러주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 여자 57세 환자가 뭐 atypical chest discomfort, 50% diameter stenosis 이렇게 있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뭐 FFR 봤는데 FFR 네거티브에서 약물 치료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제 스터디와 관련된 환자였고, 뭐 그래서 뭐 니얼스 아이브스를 봤는데 굉장히 리피딕 플락이고 MLA도 작은 사람입니다. 이게 엔지오그래피랑 이미지랑 좀 디스크레펀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약물 치료를 잘 해보자 했는데 환자는 뭐 그래서 스타틴 세게 쓰고 아스피린 쓰고 봤는데 7개월 후에 언스테이블 엔자이나로 왔고요. 그래서 봤더니 프로그레션을 굉장히 좀 빠르게 했습니다. 뭐 원인은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이 있겠지만 어쨌든 진행을 했고, 그래서 PCI 후에 환자는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FFR 있는 경우에는 뭐 굉장히 외우가 좋다라고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클래스 1으로, 그래서 1A로 FFR을 보고 인터메디얼 리전에서 FFR이 떨어지지 않은 경우는 리베스크레이션을 하지 마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네거티브 FFR인 경우에는 뭐 이벤트 레이트가 1년에 1% 미만이기 때문에 뭐 약물 치료가 좋겠다. 또 이스케미아 트라이얼 나오면서 좀 더 그런 이제 의견이 강화가 됐고요. 저희 이제 아이리스 FFR 레지스트리 봤을 때도 이제 리전별로 이제 FFR 디퍼 했을 때는 이벤트 레이트가 뭐 1년에 한 0.2% 정도 이하인 것 같다. 마일드 리전이 물론 섞여 있지만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FFR인 경우에는 카디악 데스나 MI는 굉장히 적다. 갑자기 환자가 나빠지거나 돌아가실 확률은 적기 때문에 약물 치료부터 하자라고 그동안 권고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벤트가 실제 생기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런 거가 항상 인터벤셔니스트들 아니면 환자를 보는 의사한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포스러운 상황이고 환자들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벌러러블 플렉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뭐 한 1, 20년간 굉장히 이제 연구들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결국에는 프론투 럽처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플락을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안개 속에 뭐 유니콘 같은 그런 뭐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뭐 아주 강력하게 입증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뭐 오래된 슬라이드인데 코로넬 스롬보시스를 이제 그 부검했을 때는 럽처, 이로전, 일부 이제 칼시파이드 노듈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 알려져 있고, 그 오토프시 데이터를 봤을 때는 네크로틱 코어가 있고 캡 시크니스가 얇고 매크로파지가 있는 경우에 좀 더 그런 경우에 럽처드 플락이 많았다. 그리고 65 마이크로 미만의 그 싱캡이 아무래도 터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서 싱캡 파이브로 아세로마라는 이제 그 틱파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뭐 굉장히 옛날 20년 전부터 데이터고, 이제 옛날 또 데이터지만 넌 스테노틱 리전에서 보면은 페이탈 MI가 좀 더 많이 발생을 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런 거는 어떻게 도대체 치료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인 게 프로스펙트 연구입니다. 2011년도에 NEJ에 발표가 됐고 700명의 ACS 환자에서 3베셀 이미징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메이스를 봤는데 이제 컬프릿 리전뿐만 아니라 넌 컬프릿 리전에서도 3년의 이벤트 레이트가 한 12% 내외로 비슷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딱 컬프릿 치료했는데 나머지도 치료를 잘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치료를 잘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사실 약물 치료는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거고 요즘은 더 좋은 약이 나와서 이런 이벤트 레이트가 떨어졌겠지만 어쨌든 넌 컬프릿 리전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이때 프로스펙트 스터디에서 서브 스터디 봤을 때는 플락 버든이 70% 이상, VH라거나 버추얼 히스톨로지 뭐 이런 그 리피딕 플락을 볼 수 있는 이런 이미징에서 봤을 때 틱파가 있거나 MLA가 작을 때 좀 더 이벤트가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겹쳐 있는 아무래도 심한 리전이더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이벤트가 많더라라고 해서 이제 그 이미지로 진단되는 틱파라는 개념이 좀 도입이 됐습니다. 리피드 코어 벌든 이제 니얼스란 이미징이 또 나오면서 뭐 조금 이제 또 다른 또 데이터를 제시를 했고요. 이제 LCBI 그러니까 플락 안에 리피드가 굉장히 많을수록 퓨처 이벤트가 많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런 것들도 좀 하나의 어떤 그 벌러러블 플락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알려진 한 4개 정도인 것 같습니다. 플락버든, 그다음 틱바, VHI브스는 프로스펙트에서 나왔고 OCT는 이제 그 부검 데이터에서 나온 것이 OCT에서 잘 코릴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그다음에 스몰 MLA, 그다음에 리피드 리치 플락 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꼭 찾아보자면은 이제 이런 리전에서 FFR은 괜찮은데 플락 럽처가 동반돼 있고 MLA는 작고 플락 버딩이 많을 때
사실 이제 FFR을 믿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스탠 하시죠. 근데 이제 FFR을 믿는 분들은 FFR 보고 디퍼를 합니다. 이런 분들의 예후가 어떨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좀 데이터들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여러 이미징으로 보면은 좀 하이 리스크한 그런 벌러러블 플래그라고 저희가 정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사실은 이제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하겠죠. 옵티멀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플락을 스테빌라이제이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강수진 교수님 하신 이제 스테이블 연구가 하나의 어떤 뭐 힌트를 주었습니다. 290명의 디폴트 네이티브 코로너리 아테리 리전을 스타틴 2도즈로 준 다음에 프라이머리 에피커시 엔드포인트로 VHIV스를 1년째 팔로우한 다음에 NC 그 퍼센트 NC 볼륨을 그 리피드 리치 플락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크로틱 코어 볼륨을 봤을 때 스타틴을 주고 1년 후에 약 3% 정도 감소를 하였다. 그다음 틱바의 개수가 감소하였다. 이렇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제시를 하였고요. 그래서 스타틴을 강하게 쓰면은 플락이 리그레션 되고 좀 더 스테이블해지는구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것, 이제 보기에는 굉장히 좁아 보이고 FFR은 네거티브인데 그런 리전을 이제 스텐트를 하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사실은 옛날에 그냥 다 해왔던 리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기존의 이제 페임이나 디퍼 트라이얼에서 밝혀졌고, 그러면은 이 럽처 프론 또는 프로그레션 프론 플락들을 골라서 치료하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고민할 것은 뭐 당연히 이제 벌러러블 플락이 이게 어떻게 이 플락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냥 뒀을 때 10년, 50년 잘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1년, 2년 새에 나빠지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MI를 맞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고, 이거를 뭐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가 요새 워낙 좋아지고, 또한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이 플락 스테빌라이제이션 되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PCSK9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컨저버티브 매니지먼트 스트래티지가 좋은데 이런 걸 해야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로시저 자체에 의한 컴플리케이션, 그다음 스텐트를 더했을 때 나오는 블리딩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물 치료가 당연히 이제 표준으로 생각되고, 이런 리전은 디프하고 약물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이제 그런 데에서 하지만 PCI가 혹시 롤이 있지 않을까라고 연구가 이제 2개 진행이 되었고, 먼저 결과 나온 게 이제 프로스펙트 업저브 트라이얼이 이제 미국 유럽 쪽에서 진행이 됐고, 먼저 중도 중단돼서 결과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제 2020년도에 발표가 됐고, ACS 환자에서 넌 컬프릿 리전이 65% 이상의 플락번을 가졌을 때 1대1로 BVS와 GDMT로 랜덤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BVS가 나오면서 위험해 보이는 리전이 있을 때 스텐트를 평생 남겨놓는 건 부담이 되니까 녹는 스텐트를 넣고 시간이 지나면은 녹아서 사라지면은 그 사이 포지티브 리모델링도 되고 플락도 스테빌라이즈 되지 않겠느냐라는 컨셉에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팔로업 엔지오그래피까지 이제 2년째 다 했고요. 이제 베이스라인 코어 파인딩 보면 하이리스크 몰폴로지는 약 플락 버든 70% 이상, LCBI가 324로 굉장히 이제 리피딕한 그룹, MLA 4 이하인 스몰 루멘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일롤이 되었습니다. 25개월째 알브스 팔로업을 했는데 베이스라인에서는 양군 간의 MLA가 비슷했는데 BVS 그룹에서는 MLA가 크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는 BVS를 넣는 것이 좀 수페리어하다라고 했지만 보시면은 이제 나쁜 GDMT 군도 그렇게 나빠지지 않은 걸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약간 함정 같은 건데 보면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유지가 사실 잘 되기 때문에 이게 약물 치료가 좋긴 하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타겟 리전 페일러를 24개월째 봤을 때는 양군이 거의 동일했고, 카디악 데스는 없었고, 타겟 베슬 MI, TLR이 양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리전 릴레이티드 메이스로 이제 언스테이블 엔자이나나 프로그레시브 엔자이나까지 포함했을 때 48개월까지 쭉 익스텐전 했을 때는 이제 GDMT 군에서 좀 더 이벤트가 많은 것처럼 보였으나 환자 수가 워낙 적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명확하지 않은 결론을 내고 프로스펙트 업저브가 종료가 되었고요. 이때 이제 디테일을 이렇게 보면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프로그레시브 엔자이나나 이후에 결국 재시술하게 되는 것은 GDMT에서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 상식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결과를 앞두고 있는 것이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이제 저희 센터에서 진행했던 프리벤트 연구입니다. 이제 프리벤티브 PCI를 벌러블 플락에서 할 것인가라는 컨셉으로 시작이 됐던 연구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BVS가 나오면서 같은 컨셉에서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 BVS가 퇴출될 때 멈추지 않고 이제 자이언스 스텐트를 이용해서 계속 연구가 됐고
1,600명이 일놀이 마치고 이제 곧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FFR이 0.8 이상인 FFR 네거티브인데 스테노시스가 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FFR을 믿으시는 분은 디퍼하고 안 믿으시는 분은 스텐트를 하고 싶은 그런 리전이 대상으로 됐고요. 이때 이미지를 봐서 진짜로 하이리스크 플락, 어떤 그 MLA가 4.0 이하고 플락 버든이 70% 이상인, 그리고 또는 틱바가 있거나 리피드 리시 플락이 있을 때 2개 이상을 만족하는 하이리스크 플락을 일로를 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타겟 베슬 페일러를 2이얼째 봐서 CV 데스, MI, TVR 그리고 언플랜드 하스피탈리제이션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익스텐디드 팔로업이 중요할 것 같아서 7년까지 지금 팔로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목적은 결국에는 프리벤티브 스탠팅이 펑셔널리 인시그니피컨트 벌러러블 플락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고요. 인클루전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 익스클루전은 이제 PCI에 익스클루전이 되거나 환자가 언스테이블한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말씀드렸던 대로 at 2이어고 7이어 팔로우까지 지금 결과가 이제 아마도 보고가 될 것 같고요. 세컨더리 아웃컴은 블리딩, 메이스, 넌 얼전트 리베스크라제이션, 그다음에 스티브 이벤트 등을 이제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환자입니다. 여기 봤을 때 이거는 좀 너무 극단적인데 FFR은 네거티브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BVS를 넣고 포스트 PCI 보면은 이렇게 잘 있는 이런 환자고, BVS 후에 이제 자이언트 스탠드로 바꿨는데 어떤 것이 어떤 장기적인 결과를 보여줄지 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개 센터, 죄송합니다. 전체 이제 8개 나라 33개 센터에서 했고요.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일놀이 됐고 해외 센터에서 일부 좀 일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제 PCI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은 의미 없는 행동일지 아마 내년 4월에 ACC에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